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은 그 영국 바이킹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바이킹이 도끼로 유명하잖아요. 그 도끼가 깔끔하죠. 한 방에 보내니까. 그 정직한 스칸디나비아 심성에 맞아요. 실은 검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그 검과 그 스워드하고 사브르의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스워드는 말이에요. 그냥 도끼가 칼로 만든 도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동양이고 아랍이고 뭐 이런 사회는 사브르 칼, 배는 칼을 썼거든요. 근데 유럽은 17세기까지 스워드만 썼어요. 그러니까 도끼형 칼을 썼다고. 그러니까 내리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게 노르만 그 바이킹의 그 문화일 거예요. 이게 중세 때 그 서구의 정서가요. 베는 거는 비열하고요. 찍는 거는 올바르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어, 톱이 유럽의 톱이 전해진 지가 10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톱으로 나무를 써는 문화는 한 300년, 4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모조리 다 도끼를 사용했습니다. 내리 찍는 것이 좋은 것이지 베거나 긁어대는 거는 좋은 거 아니다. 나중에 그 중세 문화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여간 성실하고 정직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은 참 정직했죠. 너무 정직해 스타일이에요. 너무 정직해서 무조건 죽여버렸어요. 일단 쳐들어가면 죽여야 돼요. 물건 팔려다가 물건 내놨는데 안 사잖아? 그럼 죽여버려요. 서로 간에 튀지 말고 대의를 따라라. 뭐 이런 뿌리 깊은 그 사회주의도 바이킹 내부의 그 저기 공동체 사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가 시키지 않아도 자꾸 사회주의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바이킹의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런 말은 이제 무솔리니의 파시즘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민주주의를요, 이게 이 지역의 문화랑 연관 지어 봐야지, 그 문화 딱 때려놓고, 사회 딱 떨어뜨려 놓고,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거는 바보들이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 역사를 좀 알아야 유럽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에요. 그 바이킹이 세운 국가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자기들은 또 그런 말 듣기 싫어하거든. 맞아요. 바이킹이 세운 거죠. 바이킹하고 이제 구분이 거의 안 가는 그 앵글족이라든가 이제 섹슨족이라든가 유트란드 반대 유트족이라든가 이런 게 영국에 쳐들어와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바이킹이라고 하는 이제 노르웨이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다가 돌아가고 쳐들어왔다가 돌아가고 이중 국적자지 뭐. 깽판을 별로 안 치고 살았다고 해서 그 덴마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앵글로색슨, 그것이 바이킹이 아닌 게 아니에요. 또 침입자가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앵글로색슨도 바이킹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정착한 바이킹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에 남아있던 사람들 신참 바이킹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숭배한다고 하는 그 앵글로색슨의 알프레드 대왕도 실은 옛날 바이킹이에요. 저 남쪽을 통치했죠. 웨섹스라 그래갖고 저 남쪽. 결국은 다 바이킹 노르만한테 넘겨주는데 1066년에 이제 영국이 노르만의 침략을 받아갖고 완전히 바이킹 나라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침략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에 정착한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이에요. 그게 이제 윌리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정체성도 이게 상당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2003년에 영국 외무부 장관이 이라크 같이 쳐들어가자 그러면서 우리 영국은 프랑스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하지 뭐 놀랄 만한 것도 아니죠. 그 저기 프랑스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그 갈리아족하고 프랑크족하고 로마 제국 무너지고 나서 잔재한 이탈리아 로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쳐들어와서 왕이 된 사람이 노르웨이 바이킹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지를 노르망디라고 불렀다고. 노르망디가 굉장히 컸어요. 노르망디를 하다가 1066년에 영국을 쳐들어가고 영국도 노르망디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잉글랜드하고 프랑스 북부가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같은 나라 사람은 아니죠. 영국은 이미 정착한 바이킹들이 살고 있는 국민들이고, 이 노르망디 프랑스 북부는 원래 프랑크족하고 로마 사람들, 게르만 사람들인데 바이킹이 내려와서 왕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졸지의 국민들도 바이킹이 돼버린 거야. 그게 좀 달라요. 프랑스의 노르만과 영국의 노르만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 같은 노르만이라고 해도 이게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정작 그 영국의 원주민인 스코틀랜드 피트족하고 아일랜드 사람들, 웨일즈, 브리튼 사람들은 모두 저기 쫓겨나 버렸잖아. 그리고 바이킹이 들어와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다 만들었지 뭐. 쉽게 얘기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그러니까 바이킹이 되게 무섭죠. 이 노르만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1066년부터 1087년까지 20년 동안 이 프랑스 스타일의 성만 500개를 주어줍니다. 영국에. 그러니까 영국의 외모 자체가 이제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응? 이제 하기야 뭐 이성계도 여전적인데. 그러니까 이 노르만 문화가 영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런던 타워, 캔터버리 성당이 바로 노르웨이 출신 윌리엄이 프랑스 스타일의 성당 건축법 또 성 건축법을 가지고 와서 세워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정복자 그 윌리엄이 말이에요. 1087년에 죽는데 자기 죽기 바로 1년 전에 20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영국을. 그래서 영국의 이 귀족들을 모두 갈아치워요. 이 프랑스 사람들로 갈아치워 버린다고. 그래서 자기 그 통치 20주년 기념회에 그 1086년에 그 토지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13,000군데 영지 소유 현황을 밝혔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앵글로색슨 출신은 딱 2명이고 나머지 모든 영주들은 프랑스에서 건너온 노르만 프랑스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은 다음에 10년 후 1096년 영국 내 되게 중요하죠. 가톨릭 주교 신부 중에 앵글로색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 프랑스 사람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원래가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에요. 영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나라 영어에 문자가 없었을 때 오로지 영국만 문자를 갖고 있었을 만큼 영어가 장려되고 있었어요. 그 알프레드 대왕이 영어를 하라 그랬다고. 그러나 그 노르만 정복이 한 200년 흘러가니까 영국 사람들이 썼던 보통 한 2,500개에서 3,000개 영어 중에 1,600개가 프랑스어에서 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군대, 아미, 솔저, 노블, 페이전트, 농부, 또 저지, 비프, 소고기 이런 것들이 죄다 프랑스어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선두로 해서 영국 사람 25%가 바로 이 윌리엄의 핏줄을 가졌다라고 말할 만큼 영국 왕실뿐만 아니라 영국인들의 이 피 혈통 속에 노르만 피가 쫙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귀족 피죠 물론. 근데 영국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앵글로색슨이라는 거야. 물론 앵글로색슨이나 노르만이나 똑같다니까. 뭘 다 똑같은 걸로 말해 다 틀리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위선에 차 있어. 좀 더 나가볼까요? 이제 노르만 그 왕위 받은 헨리 2세가 프랑크족인 엘레노어랑 결혼한다고.
그 자식을 8명인가 낳죠. 뭐 몇 명 죽고. 그래서 그 바로 장남이 죽고 바로 그 둘째가 장남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저 유명한 영국의 리차드 1세예요. 사자왕이라 그러죠. 그 알프레드 대왕 빼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왕이 바로 바이킹 출신이에요. 또 영국에서 가장 바보 같은 왕도 바이킹입니다. 이 막내인데요. 이 사람은 막내인데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죠. 그러니까 영국 역사를 중세에 모두 이끌었던 왕은 모두 프랑스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봉투를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막내인데 하도 바보 같아갖고 헨리 2세 아버지가 자기 다른 애들한테는 다 봉투를 나눠줬는데 막내한테만 안 줬어. 왜 그러냐면 바보 같거든. 땅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기 때부터 안 줬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레크랜드야. 땅이 없는 존이라고.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저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별명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프랑스 서부 영토를 죄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봉토 관리하던 그 영국 노르만 귀족들은 다 어떻게 몰려들어갔지 뭐 런던으로 쳐들어갔어. 그래갖고 존 왕을 불러다가 야 이 개새끼야 그 땅을 다 뺏겼으니까 너 어떡할래 앞으로. 그래갖고 마그나 카르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존 왕이 좋은 행동을 했으면 그러지도 않았지. 이놈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자기 부인 애기 못 난다고 성에다가 가둬놓고 팔아버렸어. 또 자기 형이 오스트리아에서 붙잡혔거든. 십자군 전쟁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붙잡혔어요. 그때 프랑스 왕이랑 같이 공모해가지고 영국에서 반란 일으키려고 그랬다고. 리차드가 다시 들어와서 아유 용서해줬어요. 아유 애새끼 아직 어려서 그래. 뭘 어려.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두 번째 부인이 이제 10살밖에 안 된 정략 결혼한 부인인데 그 부인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저거라고 불렀다고. 저거. thing. 저거라고 불렀다고. 영국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세금을 먹여갖고 그 세금을 모두 그 재무부에서 처리하게 하지 않고 자기 성에다가 다 갖다 놨어. 그래서 영국에 있는 코인들이 모자라갖고 세금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 성에다가 코인을 모아놓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 영국 귀족들이 참다 못해갖고 같은 노르만 혈통이니까 참아주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갖고 마그나 카르타를 적으라 그랬다고. 지금 마그나 카르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60몇 개의 조항이 있는데 귀족들이 모여갖고 도장 찍어라 이거야. 원래가 영국에는 그 구두루 법을 관습법으로 했지 그렇게 성문법으로 이렇게 종이에다 적고 이런 그런 전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 60몇 가지를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그게 다 언제 때 얘기냐면 1100년대에 그 존의 할아버지 헨리 1세가 내린 그 Charter of Liberties라고 있어요. 자유민 협약. 거기 내용 그냥 그대로 다 복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그나 카르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왕이 하도 개차반이니까 할 수 없이 종이에다가 적으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나중에 또 교황 찾아가고 마그나 카르타 효력 없다고 말씀해다고 그래갖고 교황이 또 효력 없다고 또 판결까지 내렸어. 그래도 적어놓은 거 이제 종이에다가 적어놓은 게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귀족들이 그 마그나 카르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이 내용 고치고 저 내용 고치다가 69개 조항 중에 뭐 20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남겨놨어요. 농민 반란 때 영국인들이 마그나 카르타를 흔들면서 막 자유를 달라 그랬지만 하나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영국 역사에서 50번 이상 귀족, 평민, 농민 반란 때 마그나 카르타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올리버 크로멜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뭐라 하냐면 마그나 파르타라 그랬다고. 파르트가 뭐예요? 방구잖아. 방귀 같은 소리다 그 말이야. 끼고 마는 거야. 그래서 미국인들이 말이야 이 마그나 카르타를 되게 소중히 하지. 방구 소리니까 소중히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마그나 카르타 29번째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누구의 생명, 자유, 재산도 박탈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개소리지 이게 방구 소리지.
그 법을 붙들고 있는 게 정당 사람들인데 소수 새끼들이 의회에 모여갖고 법을 만드는데 무슨 그 중요한 건 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입법이 아니라고 그 입법된 법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판정할 국민 기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나 소나 아주 악법을 다 만들어내도 국민들은 아무 손도 못 대고는 거야. 이게 마그나 카르타고 지랄이고도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그러니까 올리버 크로멜이 법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 응? 마그나 카르타는 방교 같은 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을 관리할 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 희대의 멍청한 왕이었던 이 존은 말이에요. 새끼는 많이 났어요. 많이 나갔고 영국,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스코틀랜드, 스페인 그쪽으로 왕 만들고 왕비를 만들어 갖고 프랑스, 영국의 노르만 가문을 유럽에 당당하게 씨를 뿌려놨다고. 그러니까 유럽 왕가에 바이킹 피가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자꾸 노르만 전통, 바이킹 전통을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는데 뭐 근래 들어서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게 이제 그 존 왕 이후로 이 프랑스 땅까지 다 영국 땅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쪽에 있는 땅을 다 잃어버리니까 누가 영국인이고 어디까지가 영국인지 이 정체성이 상실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100년 전쟁도 나중에 일으켜가지고 그 프랑스로 쳐들어오고 잔다르카 그래서 이제 대응해 나가고 막 그랬던 거고 말입니다. 그 당시 1500년 들어오기까지 이 프랑스 노르망디 사람들은 영국인이라고 그랬지 프랑스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야. 어디까지가 영국인지를 잘 몰라요. 응? 이 정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르만의 바이킹 전통을 계속 부인해 왔다는 사실, 또 대륙 쪽으로 자꾸 침략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 이상한 정서, 또 무엇보다도 바이킹 이래 16세기 대서양 시대에 그 잃어버린 그 영국인이 뭐야? 정체성이 상실돼 버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왕실하고 정치권의 그 정통성도 항상 시비에 걸리고요. 그러면 자꾸 유대인 가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역사를 다 숨기고 싶어하는 위선이 영국 문화에 깊게 남아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대 사회 이래 그토록 세계사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자기 정체성이 없어 그래요. 응? 아직도 자기 정체성이 없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를 자기 국가로 인정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옛날 꿈에 빠져갖고 잉글랜드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국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잉글랜드만 딱 앞에 찍어놓고 나머지를 다 뒤로 보냈다고. 이거 한 나라로 합치기에는 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까봐, 스스로 자멸할까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 자꾸 쳐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자기 나라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잉글랜드를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왕실을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았대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솔직하게 자기의 바이킹 전통을 다 까발리고 또 노르만 전통을 다 까발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공화국 같은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러지 말고 그 전통을 다 인정을 하고 다시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지 주변 국가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